안녕하세요. 김성규입니다. 은하수를 가장 잘 촬영하는 방법, 아스트로랩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실에 대형 사진이나 갤러리에 걸고 싶다면 아스트로랩스를 꼭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멋진 은하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T3를 만든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아스트로랩스 T3를 만든 배경은요, 아스트로랩스 T3는 2015년도에 출시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국산 적도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적도회를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이런 적도회를 사용했습니다. 크고 무겁습니다. 가격도 좀 비싸죠. 이런 적도회를 해외에 갖고 나가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법도 너무 단순하고 이 기능이 너무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스마트하면서 기능이 좀 향상된 그런 적도회는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당시에 제가 타임랩스 장비를 개발하고 있은 터라 장비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세상에 스마트하고 뛰어난 적도회는 없을까? 그래서 탄생된 것이 아스트로랩스입니다. 아스트로랩스 T3가 다른 적도회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아스트로랩스 T3는 그동안에 사용했던 적도회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적도회들의 장점만 취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아스트로랩스는 이렇게 가로형이 아니라 세로형입니다. 가로형으로 만들어진 적도들도 있습니다. 가로형으로 만들어진 적도에는 어떤 구도를 맞출 때 간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낮기 때문에 구도를 잡을 때 이 자유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로형으로 있는 적도회보다는 세로형으로 있는 적도회가 쓰기가 편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 아스트로랩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스트로랩스가 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 35도 기울어져 있는 것은 이 디자인을 멋지게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35도, 그러니까 약 그 정도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35도로 자르면 얘가 밑에 이런 레벨러라든가 보레드 없이 바로 삼각대에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밑에 레벨러나 보레 같은 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35도가 잘라져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 밑에 보레드나 레벨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삼각대 직결해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간혹. 국축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건 삼각대에 발의 높이를 조절을 해서 맞춥니다. 은하수 사진은 광각으로 찍기 때문에 그렇게 정밀하게 국축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직결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T3입니다. T3는 여기에 보레드 플랫폼이 이렇게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T3 펜은 여기에 퀵 릴리즈 장착되어져 있죠. 이런 식의 타입은 보레드를 장착할 때 힘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여기다 보레드를 꽉 조이면 이 안에 있는 웜기어에 무리한 힘을 주게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웜기어하고 웜필하고 유격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백래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타입은 별로 좋은 타입이 아닙니다. 퀵 릴리즈 타입이 있는 이유는요, 보레드를 꽉 조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보레드는 얘가 꽉 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장착을 하죠? 그 다음에 얘만 꽉 조이면 되기 때문에 보레드를 조립할 때 웜기어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입을 사용해야지 얘가 오랫동안 정밀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트로랩스 펜은 이러한 퀵 릴리즈를 부착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와서 이런 장치를 달고 있는 외국산 적도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스트로랩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릴리즈 케이블이 아스트로랩스에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스트로랩스를 보시면 릴리즈 케이블이 카메라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스트로랩스에 인터벌 릴리즈 기능이 탑재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로랩스가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적도회들은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릴리즈를 사용해서 얘를 촬영합니다. 그러니까 추적기와 카메라가 연동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만 보시더라도 심플하죠. 선이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보통 적도회들은 스타, 별의 추적 속도로 그냥 추적만 합니다. 일부 적도회들은 그 속도를 2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로만 추적할 수 있게끔 조정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적도회들은 별을 추적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경과 함께 촬영하는 경우에는 별의 속도로 추적하면 전경이 흐르기 때문에 속도를 조정을 합니다. 근데 시중의 적도회들은 대부분 2분의 1 속도이거나 많아봐야 3분의 2 정도의 속도, 두 가지 정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트로랩스는 스타 다음에
무려 4가지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거는 차후에 메뉴를 설명할 때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로랩스는요, 이렇게 수평으로 두는 경우에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패닝,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타임랩스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적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타임랩스를 촬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면 다 흔들려져 있습니다. 아스트로랩스는 다른 적도와는 달리 SMS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SMS란 샷 무브 샷 또는 스톱 무브 스톱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스톱,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 사진을 촬영합니다. 무빙을 하다가 스톱을 하면은 그때 촬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8K나 4K로 영상을 만들어도 영상이 선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흔들리지 않을 때 촬영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아스트로랩스를 2015년도에 출시되었는데요. 저희가 출시하자마자 일본의 스타파티에 전시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인 친구가, 그러니까 일본인 아마추어 전문가죠. 그 전문가가 한참 동안 아스트로랩스를 관찰하고 나서 저희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은 가장 완벽한 적도회를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제가 앞에 언급한 5가지를 조목조목 저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분석 능력을 제가 굉장히 놀라워했죠. 그는 제가 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본의 유명한 천문 가이드라고 하는 천문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사에서 저희 제품을 모니터링, 그러니까 기사화시키겠다 하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침 자기네들이 호주에 가서 어떤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때 이 장비를 빌려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빌려줄 수 있다, 자기네들이 그러면 테스트해보고 그 기사를 한번 싣고 싶다라고 하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한 달 후에 잡지에 기재되어졌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죠. T3의 외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T3의 외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T3입니다. 이건 T3 펜이죠. 뭐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 볼헤드를 다는 플랫폼이 다릅니다. 이건 볼헤드를 돌려서 조이는 형태죠. 이 부분은 무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조립하면 안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볼헤드를 이 퀵 릴리즈 플레이트에 장착해서 클램프로 조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조립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액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스트로랩스는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 액정을 통해서 각종 정보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입력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메뉴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상단에 보시면 2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요건 국축 홀입니다. 이 뒤에서 북극성을 향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앞이 북쪽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북쪽을 향하고 있어야지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추적을 하면서 별을 점상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뒤를 보시면 똑같이 국축홀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나사산이 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장형 국축망원경을 장착합니다. 물론 요 구멍을 통해서도 장착할 수는 있지만 제작은 요걸 기준으로 조립을 해서 외장형 국축망원경을 달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벌크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거는 이렇게 외장형 배터리를 여기다 이렇게 달아서 전원을 넣을 수 있도록, 이 벌크로는 대단히 강력해서요, 한번 붙이면 떼어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안에도 내부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이 전원 단자는 이렇게 배터리 어댑터에 이렇게 생긴 부분, 요거를 여기다가 장착을 합니다. 이거는 뺐다 꼈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하면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장착을 하게 되면은 가능한 분리하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얘를 분리하지 말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걸 자주 분리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걸 사용하지 말고 아예 이 외부 전원 단자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면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단자들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RC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RC라고 써져 있는 거는 릴리즈 케이블, 여기다 장착한다는 뜻입니다. 요 밑에 있는 요 구멍은 숫자 드라이버로 돌리는 구멍이 있습니다. 요거는 LCD 밝기 조절에 원래 쓰던 건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AG는 오토가이드 단자인데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아까 말하는 외부 전원 단자입니다. 외부 전원 단자는 9V에서 12V까지 전원을 입력하면 얘가 작동을 합니다. 요거는 내부 스위치, 외부 스위치, 전환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파워 스위치죠. 다시 또 측면으로 하시면은요, 이쪽은 반대쪽 측면으로 하시면 여기에도 단자들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IC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거는 케이블이 꼬이지 말라고 이쪽에도 장착할 수 있고 이쪽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두 개의 릴리 단자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즉 얘를 플레이트를 크게 하면은 두 개의 카메라를 동시에 촬영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다시 SP 단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외부 극축 레이저를 달기 위해서 만든 단자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빨간색은 LCD 램프입니다. 요거는 얘가 노출을, 그러니까는 이 안에 인터벌 릴리즈 기능이 있다 그랬죠? 릴리즈 기능으로 내가 30초 동안 노출을 주면 여기 불이 LED 등이 30초 동안 밝게 빛납니다. 그 얘기는 여기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얘는 나 지금 촬영 중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이상하게 얘는 빨간 불이 나는데 카메라가 촬영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는요, 이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세팅되어져 있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러, 조이스틱을 연결해주는 단자입니다. 아스트로랩스는 스마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러한 컨트롤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도 물론 사용할 수가 있죠. 컨트롤러 단자는 이렇게 눈차크라고 하는 조이스틱을 붙여서 이 아스트로랩스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버튼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얘로 모든 것을 조절한다는 뜻이죠. 릴리즈 기능과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리피트 기능이라든가 이 아스트로랩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이 컨트롤러 하나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로랩스 하부에 보시면 이렇게 35도 기울어져 있다 그랬죠? 그 기울어진 거에 면에 보시면은 4분의 1인치 나사와 8분의 3인치 나사가 있습니다. 근데 8분의 3인치 나사는 4분의 1인치 부시 어댑터로 다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분의 1인치 나사, 이렇게 4분의 1인치는 3개, 8분의 3인치는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대에 직접 착용하는 경우에는 이 4분의 1인치 부시 나사를 제거하고 바로 삼각대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외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아스트로랩스 메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습니다. 전원을 넣고 10초간 정도 기다리시면 자동 플레이가 되죠. 단순하게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눈체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방송 시 별 추적 속도로 이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다시 뺐다가 넣겠습니다. 자, 컨트롤러를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전원을 넣습니다. 전원을 넣으면 C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 컨트롤러에 C 있고 Z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C죠. C를 눌러주시면 약 1초 정도 눌러주시면 1번, 2번이 뜹니다. 스타트 트래커, 타임랩스 이렇게 뜨죠. 스타트 트래커 하다 그러면 1번을 다시 C를 눌러줍니다. 만약에 2번에 가 있다면 이렇게 상하, 좌우, 뭘 움직이든 1번에 갖다 놓고 C를 눌러줍니다. 그럼 메인 화면이 뜹니다. 마치 암호 책자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한번 설명을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ST는 스타트 트래커의 약자입니다. X, 지금 촬영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C는 여기 010, 그러니까 10컷 찍을 거다. 연속해서 10컷 찍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 S는 지금 현재 보면은 00.35라고 돼 있죠. 35초 노출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I 있죠. I 00.42 이렇게 있죠. 42초니까 42초에서 35초를 빼면 7초간 인터벌이 있는 거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스타, 이거는 별 추적 속도로 추적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밑에 있는 스몰 C는 이 10장 중에서 내가 지금 현재 몇 장을 찍고 있느냐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찍고 있지 않으니까 00이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커서가 움직일 때는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거 컷수를 20장으로 올려보겠습니다. 20장 올라가죠? 이렇게 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스타가 나오죠. 스타는 여러 개의 스피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스피드는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기 가시면 이제 샷다에 가면 35초죠? 35초를 30초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30초 됐죠? 예. 그 다음에 인터벌은 샷다가 아까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이걸 인터벌이 이렇게 길면 안 좋으니까 한 3초 정도 보죠. 그러면 33초. 이렇게 세팅되면은 촬영하고 나서 3초 동안 쉬니까 그 안에 LCD에서 어떻게 촬영되는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C를 누르면 즉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이제 온이 들어왔죠. 이런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백래시 보정 기능, 그러니까 스탠바이 기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3, 4초 후에 작동을 하죠. 이것은 첫 장소부터 완벽한 점상의 은하사진을 얻기 위해서 만든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9, 8, 7 이렇게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카운터를 하죠. 그래서 지금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하면은 사진 한 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한 장 찍었다고 1이 딱 올라가 있죠. 다시 마이너스 카운터를 합니다. 이 20장은 지금 여기 C가 20장이 될 때까지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촬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C를 누르면 언제든지 C를 누르면 작동을 중지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30초는 요거는 매뉴얼 모드가 아니라 벌브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B샷다 카메라에 B샷다로 설정되어 있어야 요 릴리즈 기능 S하고 I 인터벌 릴리즈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M 모드나 AV 모드에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벌브 모드 B샷다 모드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촬영하실 때는 렌즈는 AF로 설정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매뉴얼 모드에 설정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서브 메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로랩스의 최대 강점, 스피드 조절입니다. 다양한 스피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별을 추적해주는 스피드가 있고요. 그 밑에는 5분의 4 스피드, 이렇게 4분의 3, 3분의 2, 2분의 1, 스톱. 이건 별을 추적하지 않는 겁니다. 정지 상태죠. 그 다음에 달 추적, 해 추적.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별 위주로 무조건 되고 별을 추적하는 겁니다. 별은 점상으로 있죠. 물론 전경은 흐르겠죠. 만약 내가 노출이 30초라면 30초 동안 별을 추적해서 별은 점이지만 전경은 30초 동안 흘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지로 삼각대에 올려서 고정 노출로 별 사진을 찍으면 별이 30초 노출을 주면 30초 별이 흐르잖아요. 그만큼 스타로 추적을 하면 전경도 그만큼 흐른 겁니다. 그러면 전경이 흐르니까 보기 싫죠. 전경이 좀 덜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거는 스피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요 밑에 5분의 4로 조절을 하면 별을 5분의 1만큼 덜 추적합니다. 별은 거의 점상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상은 5분의 1만큼 덜 흐르죠. 전경은 조금이라도 덜 흐릅니다. 그럼 전경을 더 덜 흐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4분의 3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4분의 1만큼 별이 흐르고 전경은 4분의 3만큼 흘러 있겠죠. 전경이 아까에 비해서 5분의 4에 비해서 덜 흐르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리면 3분의 2 이렇게 내리면 마찬가지로 3분의 1만큼 별이 덜 흐르겠죠. 3분의 1만큼 흐르는 겁니다. 대략 30초니까 10초 동안 별이 흘러져 있는 상태의 사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전경은 70% 정도 흘러 있는 거죠. 2분의 1로 조절하는 경우에는 별은 반을 그러니까 50%를 주고 그 다음에 전경을 50%를 준 겁니다. 전경 반 하늘 반이 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별이 고정 노출을 줬을 때 2분의 1만큼 별이 흘러 있고요. 그 다음에 전경은 약 15초 동안 흐른 것처럼 찍힙니다. 거의 전경은 흐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죠. 내리면 이제 스톱이 됩니다. 스톱이 되면은 더 이상 이 모터가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 노출과 똑같죠. 지상은 굉장히 선명하지만 별은 30초 동안 무조건 흘러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분의 1은 보통 초광각 렌즈 16mm 이하의 렌즈를 쓸 때는 2분의 1에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경도 살리고 별도 살릴 수가 있죠. 2분의 1 정도 놓으면은요, 삼각대 고정해서 놓는 거랑 비슷합니다. 전경의 느낌이. 거의 전경이 흘렀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별은 약간 흐른 타운체 모습이 됩니다. 만약에 나는 그냥 전경은 조금 흘러도 되는데 별은 좀 흐르는 건 좀 싫어. 무조건 되고 좀 어느 정도는 점이어야 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3분의 2나 4분의 3으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스피드는 언제 사용하느냐? 이것은 20mm 렌즈일 경우에는 3분의 2 정도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2분의 1처럼 약간 타운체로 찍히면서 전경도 생각보다 많이 흐르지 않죠. 렌즈 미리수가 올라갈수록 별이 이동량이 크기 때문에 스피드를 너무 줄이면은요, 별이 너무 궤적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4분의 3. 요거는 24mm 렌즈입니다. 24mm 렌즈는 4분의 3. 24mm 렌즈에서 물론 나는 별이 그렇게 흐르는 게 좀 싫어. 그러면은 이렇게 5분의 4로 올려줍니다. 뭐 그냥 별도 별로 흐르지 않고 뭐 전경도 동시에 좀 해야겠어 라고 한다면 35mm 렌즈인 경우에는 5분의 4 정도 주는 게 적합하죠. 이렇게 스타로 놓는 경우에는 50mm 이상은 거의 전경하고 찍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별 위주로 노출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 이렇게 촬영하면 됩니다. 밤 사진은 빛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낮 사진처럼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밤 사진이 선명하다면 여러분들은 이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눈은 밤에 볼 때 흑백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밤 사진은 전경이
선명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스피드를 조절해서 어느 정도 전경이 흘러도 원래 밤은 그래 라고 머릿속에서 뇌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별이 점상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겠죠. 여러분들이 별 사진을 봤을 때 전경은 느낌만 보고 별이 흘렀네? 안 흘렀네? 이것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별이 흘렀다면 이거 아마추어적인 사진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별이 점상이네. 프로급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스트로랩스 하이 메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Z키를 누르면은요. 하이 메뉴로 들어갑니다. 하이 메뉴는 한번 들으시고 그다지 조정할 게 없기 때문에 참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Z키 누르면 매뉴얼 모브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메뉴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오토딤 10초로 되어 있습니다. 액정이 10초간 켜져 있다는 뜻입니다. 00이면은 계속 꺼져 있는 거고요. 99면은 계속 켜져 있는 겁니다. 다시 Z키를 누르면 오토 가이드가 있는데요. 요건 사용하지 않는 메뉴입니다. 밑에 보면 스탠바이 온이 있는데요. 스탠바이 온을 하게 되면은 이 기어 대감기를 하기 때문에 2, 3초 있다 촬영되고요. 오프를 하게 되면은 바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Z키를 누르면 남반구인가 북반구인가 선택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북반구에 사니까 노던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내리면 사우전이 되죠. 이건 호주나 아프리카에 되죠. 이거를 거꾸로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반구로 설정하면 별이 2배로 흐릅니다. 반드시 북반구로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반드시 북반구에 설정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